오복 중에 하나 치아. 그런 만큼 사람은 누구나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갖고 싶어한다. 때문에 충치나 풍치 또는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인공치아를 제작해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최근 수술하지 않으면서도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 대침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보철법인 투키브릿지가 등장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키브릿지는 양옆 치아에 작은 구멍을 내 인공치아를 끼우는 보철법으로 건강한 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고 통증도 없어 치아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치아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투키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1부의 윤혜령입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해서 매우 중요시 여겨져 왔는데요. 이 충치나 또 불의의 사고, 또 잇몸 질환 등으로 이 건강한 치아를 잃게 됐을 때는 이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치아를 심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공치아를 심는 일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간 등의 문제, 또 비용, 그리고 또 이 건강한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치료를 미루셨던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1부 시간에는 기존의 시술법인 틀니나 브릿지의 단점을 모두 뺀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미소드림 치과의 황성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직접 받고 있습니다.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는데요. 02-6676-0201번 그리고 6676-03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www.wowmedical.tv에 접속하시거나 한글로 인터넷 주소창에 와우 메디컬이라고만 치셔도 접속이 가능하시니까요. 상담 게시판에 또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나 또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된 치아를 해놓는 새로운 시술법이죠.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요. 네. 상실되는 원인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10대나 20대 좀 젊은 층에서는 보통 치아가 썩는다고 말을 하죠. 네. 충치에 의해서 방치를 해두었을 경우에,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뒀을 경우에 더 질환이 진행이 되면 그걸 뽑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30대 넘어가면 약간 양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풍치라고 어른들 말씀하세요. 네. 오시면은 이제 잇몸에서 피가 차 고름 나오게 되면은 썩진 않았는데 흔들리게 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서 스키 탄다거나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외상으로 인한 치아 상실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부딪혀서.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 그리고 또 잇몸 질환, 노화, 요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연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연치를 잃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실감이 참 많이 크잖아요. 예.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인공치아를 이 자연치를 대신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존 방법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들이 보통 있나요? 틀니하고 브릿지, 임플란트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틀니가 나오게 있는데요. 네. 틀니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이제 치아가 다수로 많이 상실이 됐을 때 잇몸에 얹혀져갖고 뺐다 꼈다 하는 방식을 통틀어서 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입 안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뺐다 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틀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브릿지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빨이 몇 개, 한두 개 정도 빠졌을 때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옆에 이제 멀쩡한 치아를 다 깎아내게 됩니다. 깎아내게 돼서 지금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작게 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네. 들어가게 되면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나 브릿지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게 된 게 임플란트인데요. 네. 이 임플란트는 그 상실된 부위에 턱뼈에다가 티타늄 합금을 딱 싣기 때문에 네. 전혀 양옆의 치아를 손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뺐다 꼈다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그렇군요. 예. 기존의 시술법으로 틀니, 그리고 또 브릿지,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가지 시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시술법인지 자료 그림을 좀 보면서 차이점과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대신에 큰 단점이 있죠.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제 씻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자연치 30% 정도 되고, 이제 브릿지는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수고를 줄인 대신에 이제 생리빨을 갈아내야 한다는 이런 큰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모든 그런 단점들을 없애긴 했는데 비용이 많이 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신질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은 할 수 없고 또 이제 비용적인 문제로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틀니나 브릿지 그리고 임플란트의 이 시술법의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투키 브릿지라는 것은 또 어떤 시술법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투키 브릿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것 중에서 장점만 몇 가지 뽑아서 만든 건데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브릿지란 치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비용도 저렴하고 붙어 있는 대신에 수술도 안 하는 대신에 양옆의 치아를 다 깎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요 깎아낸다는 요 단점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양옆의 치아를 이제 깎지 않고 넣는 대신에 수술도 하지 않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보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키 브릿지가 이 건강한 지대치를 삭제하지 않는, 깎아내지 않는 인간 친화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사실 투키 브릿지라고 하면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술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 화면인데요. 네. 자료를 먼저 이 치아의 양 옆에 각도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홀을 1.5mm 정도 뚫습니다. 네. 그 홀의 굵기는 한 0.8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1에서 1.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홀의 구멍은 2개를 뚫는데요. 가능한 넓게 뚫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이는데 여기는 이건 앞니 사진입니다. 아래 앞니 사진인데 조그맣게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들어서 가운데가 인공지하게 키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투키입니다. 네. 투키가 들어가게 되고 가운데 인공치아가 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쪽같이 치아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빠진 치아의 양옆에 있는 치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키를 부착을 하고 거기에 인공치아를 삽입을 해주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투키 브릿지가 치아가 빠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이거는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네. 양옆에 치아에 이제 홀을 뚫어서 거기서 힘을 받기 때문에요. 한쪽에 치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치아가 부실할 경우에 흔들리거나 뭐 질환이 있거나 많이 썩었거나 약간 썩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많이 네. 썩었거나 그래서 뭐 해야 될 경우에는 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치아가 너무 많이 빠져있는 경우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적용 대상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대치가 정상적인 경우 이거는 이제 썩지 않고 튼튼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지대치 중 한쪽이 부실한 경우는 이쪽은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대치 중 한쪽에 크라운 브릿지를 해야 할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한쪽은 기존에 깎아놨을 경우에 크라운을 하고요. 나머지 한쪽은 깎기 싫기 때문에 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인공치아를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대치의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또 같고요. 나오는데 이제 네. 지대치가 이제 틸팅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 뭐 기존에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공간이 좋아서 네. 이런 경우에도 투키 브릿지 아주 훌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대치 삭제 불가능한 경우 이제 입을 오랫동안 벌리기 힘들다든지 턱 개구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도 금방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적용 대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그리고 또 혈액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술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투키 브릿지 시술법도 역시 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께 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네. 임플란트가 노인성 질환에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마취를 하고 잇몸을 드러내고 그 턱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집어넣는 힘든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환자한테 쇼크를 주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당뇨가 심하시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투키 브릿지는 그것도 치아 가장 튼튼한 외관에 살짝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한 손톱 깎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면 충격이기 때문에 뭐 어르신들 손톱 다들 깎으시잖아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1부 시간에는 오늘 미소드림 치과의 황성식 원장과 함께 무통증 보철치료법인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6676-0201번 그리고 0311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wowmedical.tv에 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상담 내용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올리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면 이 많은 분들께서 투키 브릿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게 뭘까 하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하실 때 투키 브릿지는 빠진 치아의 양옆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 키를 부착을 하고 그 사이에 이 의치를 그러니까 인공 치아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구조적인 부분이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조가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네. 치아가 지뢰치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쪽 뒤쪽이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구성 요소가 나눠져 있는데요. 양옆에 구멍을 두 개 뚫는다고 했는데요. 거기 요철홈에 키가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네. 앞쪽 키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쪽에 키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 인공 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 음식을 씹어야 되니까요. 보면 이건 가운데 그림은 이제 위에서 본 사진인데요. 왼쪽에 키가 하나 들어가고 오른쪽에 키가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홈이 있습니다. 그 홈으로 결합구를 형성해서 딸깍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건 위에서 본 그림이고 맨 끝에 거는 옆에서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모식도기 때문에 요 결합구를 통해서 들어간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키 브릿지 같은 경우에 요철홈, 인레이 그리고 삽입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시술 단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뭐 처음에 오셔갖고 상담하신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고 동의가 되면은 그날 바로 구멍을 이제 두 개씩 뚫는 작업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저것 해서 한 애누리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날로 끝이 되고요. 한 20, 30분이면. 그리고 이제 환자분은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저희는 그동안 정교한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교하기 때문에 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연락을 드리면 오게 되시면은 그때도 이제 한 20, 30분 정도 맞춰서 끼고 장착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시고 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키 브릿지 수술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공치아에 먼저. 네. 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인공치아에 이제 치아에 이제 결합구를 형성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홀입니다. 안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홀을 두 개를 살짝 뚫습니다. 네. 뚫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은 돌아가시면 일주일 정도 생활하시게 되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인공치아를 만들어 와서 요 결합구에 안쪽에 키를 부착을 하게 되죠. 네. 요거는 지금 안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색으로 전혀 티가 안 나게 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치아 색깔로 나오게 되죠. 네, 거의 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100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눈으로 딱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키 브릿지의 실제 시술 과정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거는 코를 구멍을 뚫고 있는 작업인데요. 네. 벌써 뚫었고 이제 구멍을 뚫은 자리에서 본을 뜨는 작업입니다. 치아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이 다 형상이 틀립니다. 네. 자, 여기서 본을 뜨고요. 자, 또 역시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해주시겠죠? 네. 환자 그 치아 모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네. 환자 모형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치아 모양을 본을 뜨게 되고요. 이제 만들어져 오면은
요거는 장착하는 모습인데 모형상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맞춰봅니다. 잘 맞는지 네. 치아 색깔이나 그리고 환자 치아색이나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키를 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키를 2개 달고요. 네. 저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공치아가 하얀색 자연치아 색깔 인공치아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딸깍하면서 들어가면은 정확히 잘 맞게 들어간 거죠. 아, 이렇게 예. 해서 시술 과정이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네요. 예, 알기가 네. 힘들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붙인 재료를 말리는 작업이고요. 네. 강조사기로. 예. 네, 알겠습니다. 시술 과정을 뭐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자료 화면에서 보니까 참 간단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분- 마취 같은 건 안 하나요? 손톱 깎을 때 마취 하시나요? 아니요. 마취 보통 거의 안 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찬물만 마셔도 시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만 마취를 하고 거의 마취 안 합니다. 아, 마취를 예, 거의 안 예. 하시고.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치아 개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시술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치아 개수에 따라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뚫는 구멍의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네. 시술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첫날 한 20-30분? 20-30분이요? 예, 총, 네. 예. 굉장히 짧네요.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또 1차 시술 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토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치료가 다 끝나려면 몇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지. 네.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턱뼈에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뭐 짧게는 뭐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데요. 뭐 턱뼈 상태가 안 좋으면. 근데 토끼 브릿지는 턱뼈나 수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치아를. 이쁘게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딱 2번만 오시면 되고요. 첫날 오시고, 2번째 오시고. 그리고 그 만드는 시간 이제 첫날 30분, 2번째 오셔서 30분. 그리고 총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딱 2번만 오시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토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없고, 이렇게 좀 간단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술법에 비해서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많이 덜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술 방법을 보니까 치아 양 옆에 이 미세한 구멍을 뚫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치아에 약간 해가 되진 않은지 그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 치아의 가장 겉부분은 범낭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단단하다 알고 있는 뭐 뼈나 손톱이나 이렇게 단단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만 정확히 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구멍을 뚫은 치아나 아니면 그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에도 역시 뭐 어떤 영향은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치아에서 힘을 받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치아에 잇몸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치아에는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잇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치아에 수술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개까지 또 시술이 가능한지요? 개수 제한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하나 상시했을 때만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앞니 같은 경우는 크게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양쪽 송곳니가 다 정상적으로 있으면 앞니는 4개 연속으로 없는 경우까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니는 4개 연속으로 예. 없는 경우까지요? 이제 어금니는 하나지만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씩 없으면 여러 개 수술이 가능하죠.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또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토끼 브릿지 시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후 사진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 환자는 23세 여자 환자인데요. 네. 앞니 하나가 빠지게 됐죠. 네. 이 환자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기는 이제 무섭고 그 치아를 깎자니 싫고 그래서 오셨는데 자, 여기 치료 전에 있고요. 가운데 사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그맣게. 워낙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맨 오른쪽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뭐, 일반 건강한 치아랑 거의 차이가 없네요. 예, 치아 색깔은 뭐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더 하얗게 해달라면 하얗게 해드리고 뭐 작게 해달라면 작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예. 이분은 가운데 사진, 가운데 치아가 빠졌는데요. 이분은 40대 남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빠진 치아, 이제 잇몸이 안 문 상태에서 오셨는데, 여기 가운데 키를 달고요. 보면 맨 끝에 치아를 해 넣었습니다. 이분은 치아가 약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춰서 들어갔죠. 네. 예. 뭐, 양 옆에 치아 색깔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고요. 예,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료 전후의 사진을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직접 전화 주시면 또 원장님과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는 02-6676-0201번 그리고 0311번으로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wowmedical.tv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상담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 내용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이분은 이제 앞니가 3개가 빠진 경우입니다. 네. 예, 3개가 빠졌는데 이쪽 한쪽은 또 기존에 보철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셨던 분이라서 이걸 또 뜯기가 싫어하셔가지고 보통 본인이 하고 있는 치아를 뜯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한쪽에는 키를 달고요. 자연 치아에 뚫어서 이거는 그 보철을 한 치아 자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안쪽 금속 안에. 그래서 키를 달고 이 가운데 이빨이 치아가 3개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3개가 들어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3개가 인공치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은요? 이분은 이제 치아가 앞니 역시 2개가 빠진 경우인데요. 위아래 같이 빠졌는데 따로따로 수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 키 하나씩 달고요. 네. 맨 끝에 역시 일주일 만에 치아를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이질 않는데 저 아래쪽에는 약간 그 키 모양이 보이네요. 네. 앞니 같은 경우는 보이지가 않는데. 네. 앞니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 예. 네. 아래쪽도 혹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살짝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셨는데요. 아마도 정말 이 육안으로는 자연 치아인지 아니면 인공치아를 해 넣은 것인지 거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관상으로 눈으로도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기능상으로는 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능상으로도 이제 저희가 기능상으로 차이점이 없을 정도까지만 아까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금니 하나, 앞니 같은 건 4개의 그 제한을 두는 이유가 기능적으로 자연치랑 거의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은 자연치에서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제한 안에서 하게 되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신에 너무 늘리면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시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 치아와 기능이 거의 같게 하기 위해서 그 개수를 제한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토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에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키를 부착한 이 이에 치주 질환 같은 게 생기진 않나요? 보철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보철이든 간에요. 임플란트건 브릿지건 틀리건 투키 브릿지건 간에 일단 보철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치아보다는 관리가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못해 주시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키 브릿지도 해주시고 나서 양옆에 치아에서 힘을 받는다고 했죠. 네. 이 힘을 받는 치아가 힘들어서 쓰러지시게 되면 이 투키 브릿지도 같이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치아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저희가 교육을 잘하고 특수한 관리 요령을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그 관리 요령대로 하시면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상시에 계속해서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정말 쉽게 기존의 시술 방법들과 또 이 토끼 브릿지의 그 차이점들을 비교한 표를 준비를 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예, 시술 시간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네. 투키 브릿지는 실제 의사가 시술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실제로 끝나게 됩니다. 야. 예. 그리고 이게 2번 정도면 끝나게 되죠. 횟수는. 네. 그리고 틀리는 시술 시간이 5시간, 8시간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틀립니다. 어떨 때는 30분 걸릴 때도 있거든요. 1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틀리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오는 횟수도 5번, 6번으로 치료 횟수가 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크라운 브릿지는 처음에 이제 치아를 많이 깎기 때문에 마취하고 깎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는 경우도 한 2회, 3회, 4회 정도까지 걸리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수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가 30분, 1시간 이상 걸리죠. 그리고 오셔야 하는 횟수도 한 5회, 6회, 7회 이 정도 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12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한테 참 문제가 있어요. 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예 치료가 다 끝나는 시간을 비교해봤을 때 임플란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시 좀 표를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투키 브릿지 같은 경우는 마취 손톱을 깎는 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취가 거의 필요가 없고요. 네.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뭐 본토 이런 건 마취가 필요 없는데 거기도 이제 이빨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마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네. 크라운 브릿지는 당연히 마취를 해야 됩니다. 네. 치아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는 수술이죠. 네. 예, 마취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치아 삭제량이 나와 있는데요. 치아 삭제량은 투키 브릿지는 1mm 정도만 뚫는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틀니도 뭐 아예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치아 삭제량은 없죠. 그리고 이제 크라운 브릿지는 아주 적으면 30%에서 많으면 40~50%까지도 가게 되고요. 임플란트는 아예 없죠. 아예 네. 없고 이제 치료 비용이 이제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가고요. 네. 틀니도 상당히 고가인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건 크라운 브릿지고 이제 투키 브릿지도 크라운 브릿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 아.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로는 투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미국에서 특허를 또 획득했다고 예.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시점인가요? 이제 투키 브릿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메릴랜드 브릿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이것도 이제 양옆에 치아를 깎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데 홀을 뚫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맨정 쓰지 못해서 빠졌었습니다. 1년도 안 가도 빠지고 몇 달 안 가도 빠지고. 그래서 요거에서 보완을 한 게 저희 투키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홀을 뚫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허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미국 특허를 먼저 출원해서 재작년에 특허를 이제 출원한 다음에 이제 인가를 승인을 받은 게 재작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국내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독일, 일본, 중국, 독일에는 이제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 일본, 중국, 독일까지도요? 예, 출원 중에 있고 아직 등록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보급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이제 시술이 좋긴 한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개의 구멍을 수평으로 뚫어야 되고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겉부분에만 뚫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뚫어야 되는 그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뭐 모든 치과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아주 큰 도시 이런 곳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전화 주신 분 계시다고 하거든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앞니가 지금 아직 완전히 빠지진 않았는데, 네. 예. 그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네, 드려봤습니다. 앞니가 예. 완전히 빠지지는 않으셨고. 앞니가 몇 개가 흔들리시죠? 지금 하나가 흔들려요. 양 옆에 거는 안 예, 흔들리시나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잇몸이 차 올라와야 하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은 한 4주,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주, 7주 걸려요. 네. 근데 그동안에 보기 흉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기 흉하신 동안에 임시치아를 저희가 잠깐 동안 낄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립니다. 아, 예, 예. 그걸 끼고 계시다가 잇몸이 다 이제 상처가 깨끗이 아물면 네. 그때 본을 뜨고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끼게 되시죠. 네. 예, 그럼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앞니 투키 브릿지 시술이 가능하시다고 가능한데 이제 치아를 뽑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상처가 아물어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임시치아를 하셔야 되죠. 네. 임시로 끼는, 예. 네, 시술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어금니가 지금 어금니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금니는 하나 빠졌을 경우에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2개 빠졌는데 하나만 한다 하도 가능한가요?
두 개가 연속으로 빠지셨나요? 예, 예. 연속으로 빠지셨으면 조금 다른 치료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씹는 힘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요. 두 개 빠졌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따로 다른 부위가 두 개가 빠졌으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연속해서 두 개가 빠지셨을 경우에는, 예, 이 토끼 브릿지 시술이 보다는 뭐 조금- 임플란트 쪽이 좀 약간 씹는 힘면에서 좀 유리하겠죠. 아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러니까 연속으로 두 개가 연속으로 빠졌으면 그 공간이 길게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좀 힘들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양쪽에 지지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예. 그런 경우에는 한 개를 임플란트 심고 나머지 있는 부위는 투키 브릿지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가능하죠. 아, 그렇게도 예, 가능한가요? 예, 예. 그러니까 한 개 정도면, 어금니 한 개 정도면 임플란트를 하시고, 또 토끼 브릿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토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겉표면 가장 단단한 부분에만 뚫는 면에서는 그 치아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데서는 입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한 1,300 정도 임상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안에 탈나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시술해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문제가 없고요. 5년 이상 쓰신 분들 보면은 한 95% 이상 쓰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요? 예, 5년. 그러면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시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술을 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빠지신 분들만 간혹 빠지신 한 2-3% 정도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토끼 브릿지에 사용되는 이 재질에 관한 거거든요. 예. 네, 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인체에 무해한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투키 브릿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뭐 특별히 저희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치과에서 쓰던 재료를 그대로 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충치 재료에 쓰던 재료, 그리고 일반 크라운 브릿지에 쓰던 재료, 그런 재료를 똑같은 재료를 동일한 재료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끼 브릿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시술 받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니나 브릿지, 임플란트와 비교를 했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 데이터는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지 만 5년이 됐고요. 이제 임상 데이터는 지금 5년이 가지고 있고 저희 95% 성공률은 5년 동안의 성공률 말하는 거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토끼 브릿지는 이제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 건 5년이고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는 1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10년 이상이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니나 브릿지, 임플란트와 비교해서도 거의 손색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 네, 될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정확한 경우에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네. 예, 어금니 하나, 앞니는 4개 정도까지. 아, 그런 정확한 경우에, 경우에 예. 사용했을 때. 무리해서 뭐 어금니를 2개, 3개 연속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 연한이 짧아지겠죠. 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것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양치하시는 것처럼 양치를 하시면 돼요. 아, 양치질만 좀. 예, 양치질만 하시면 되고 치간 칫솔이라고 저희가 또 약간 특수하게 생긴 칫솔을 드립니다. 그거 쓰시면은 뭐 특별하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치간 칫솔 주시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를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예, 관리 조금만 그렇게만 더 해주시면, 예. 신경 쓰셔서 관리하시면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와 비교해서 이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은 어떤지. 이제 네. 앞니 같은 경우는 씹는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어금니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 상실했을 경우는 양옆에 치아 거의 힘을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 한 거의 90%까지 힘을 받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2개 이상 넘어가면은 임플란트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네. 예, 씹는 힘면에서는. 한 개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90% 정도까지 저장 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2개 정도부터는 아예 수술을 안 하시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끼 브릿지의 장점과 또 우수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현대의학이 인체 친화적이고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인간 친화적 보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임플란트도 치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술이고 턱뼈에 구멍을 뚫고 분명 인체에 손상을 주지만
투키 브릿지는 극소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무엇보다 뛰어납니다.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시술이 간편하고 시술 시간 자체가 짧고요.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고 비용이 임플란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무해하면서도 내구성도 뛰어나고 시술 예. 간편한 게 또 가장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우실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편합니다. 아, 예, 네. 예. 그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우수성에 대해서 좀. 예, 이것도 지릿대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는 치아를 손상 안 한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 될 것 같고요. 네. 저작 기능과 유지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탄력률이 굉장히 낮고요. 치아의 보존적 처치라는 것도 원래 있던 치아들을 다 그대로 그냥 둔다는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치아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평소에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제 일단은 치아에 나쁜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되겠죠. 네. 그건 뭐 이제 보통 단 음식들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탄산음료는 상당히 치아에 안 좋습니다. 탄산음료. 예. 저희가 뭐 실험해 보면은 뭐 치아를 빼서 뭐 탄산음료에 넣어놓으면 뭐 며칠 만이면 치아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많이 드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드셨다 네. 해도 이제 양치는 못하더라도 물로 좀 헹궈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네. 이제 양치질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한 거 아시는데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무시기 전에 그 아침 일어나서 하시는 것보다도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예, 두 가지 정도. 뭐 치아에 별로 좋지 않은 탄산음료 드시는 거 약간 자제하시고 또 이 양치질 꼬박꼬박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직접 한번 또 선생님께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시겠어요? 예, 예.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 넘어져갖고 앞니가 부러졌거든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근데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조금 있는데 그게 까맣게 썩었거든요. 아. 치료를 제때 안 해줘갖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신경이 완전히 여기 없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상태에서도 투키 프루치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해갖고요. 지금 치아가 얼마나 남아있죠? 위에 중간 정도 부러졌어요. 아, 그러면은 치아 색깔이 좀 변했나요? 까맣게 됐어요. 그 속안에 가요. 아, 그러면은 일단 그 가까운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예, 예. 그 치아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님분 같은 경우는. 예. 살릴 수가 있으면 만약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씌우고 뽑지 않고 위에 크라운 보초를 해서 아름답게 이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못 살리게 되면 예, 예. 못 살리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뽑게 되면은 그 아까처럼 그 치아 아무는 동안에 잠깐 동안 임시치아를 하시고 계시다가 예, 예. 상처가 다 아물면 그때 가서 이 인간 친화적 보초는 이게 투키 브릿지를 하시면 아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고등학교 없습니까? 2학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정말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예, 치아를 그럼 살리시면 그대로 좋죠. 예, 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게 아니면은, 투키 브릿지로 또 얼마든지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그동안 좀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예. 외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 예. 뭐 기억에 남는 그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렇게 해서 저 교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교포분인데 미국 신문을 우연히 보신 거예요. 근데 네. 따님 뭐 임플란트 수술 계획하고 계시다가 미국 신문을 우연히 보시고 미국 한인판 신문이죠. 보시고 이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저희 병원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수소문해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찾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참 이게 저희가 저희는 환자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를 개발하는데 환자분한테 이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구나. 그분이 뭐 한 달 동안 찾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비행기표 예매하시고 오실 정도면은 그 노력과 수고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네. 오시는 거 보면은 저희가 시술을 할 때도 정말 한 분 한 분 정성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만족하시고 돌아가셨나요? 본인이 받은 거는 따님분
받으신 건데 아주 웃으면서 가셨죠.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교정하면서 이 앞니 옆쪽에는 살짝 이렇게 위에 더 씌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씌웠는데요. 사실 근데 이 자연 치아 말고 뭐 투켓 브릿지든 뭐 임플란트든 뭐든 어쨌든 인공 치아를 대신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웃을 때 잇몸이랑 이 사이의 경계가 약간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되는 경우가 보여요. 근데 투켓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제 그 거무스럽게 보이게 되는 이유가요. 그 보철 안에 금속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금속이 오래되면서 변색이 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거든요. 아니면은 잇몸이 노출되면서 변하는 경우인데 이제 투키 브릿지는 안에 그 경계 부위에 금속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동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변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치아가 썩어서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아가 썩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거의 정말로 자연 치아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이렇게 딱 웃었을 때 정말 그 해너 부분에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되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인공 치아를 해 넣었구나 하는 걸 딱 눈에 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가 혹시 시리거나 이렇게 뭐 음식물 씹으실 때 그 부분이 약간 그런 경우는 없나요? 한 5% 정도 저희가 보면은 통계를 내보면 한 5% 정도 약간 시리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보통 그 정도 경우에서 그런 부분에 50% 정도는 그 시리다고 하시는 분은 50% 정도 한 1, 2주 다 증상이 사라지고요. 만약에 1, 2주 정도 돼서 계속 시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레이저 CO2 레이저라고 해서 저희가 레이저를 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 받으시면 그 증상이 거의 사라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또 이 투켓 브릿지에 대해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시술법 아마 임플란트나 또 다른 브릿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받으실 텐데,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장 큰 장점은 양옆 치아를 깎지 않는다. 그리고 시술 시간이 일주일로 굉장히 짧다. 그리고 치과 공포 있으신 분들한테 마취를 하지 않는다. 네, 그죠? 맞아요.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 임플란트 비해서 한 절반 가격. 이것도 항상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처음부터 다시 좀 보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틀니를 보시면 틀니는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을 때 양옆의 치아를 많이 갈아내서 브릿지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경우는 깎기 싫은 분들한테 턱뼈에 티타늄 인공치근을 심어서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비가 고가이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는 반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투키 브릿지 시술 원리는 각도 30도에서 40도로 평행으로 길이 1.5mm 홀을 2개를 뚫게 되고요. 이때 가능한 넓게 평행으로 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숙련된 기술이 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도 보급할 때 많이 숙련된 연습을 하게 되고 좀 잘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약간 궁금한 건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멍이 이렇게 오래되면 시간이 막 지나게 되면 혹시 넓어지거나 약간 마모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렇죠. 이게 에나멜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보철물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정확히 딱 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군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거든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어금니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어금니가 지금 빠진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빠진 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아니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예. 네. 근데, 한 곳만 빠지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한 개만 빠지신 건가요? 예. 네. 그럼 아주 좋은 시술 대상이 되고요. 양쪽 옆으로 치아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벌써 잇몸도 아무신 상태고, 이런 경우는 뭐, 한 2번이면 오셔갖고 일주일 정도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네. 역시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현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치아가 그 빠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거든요. 3mm 이상이면 뭐 시술 가능합니다. 예? 그 기울어져 있는 그 치아가 없는 공간이 치아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이 2, 3mm 이상이면은 치료 가능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임플란트는 10mm 이상 돼야 되고요. 네.
두께 브릿지는 2, 3mm 정도 공간만 있어도 치아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께 브릿지 또 계속해서 그러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자, 시술 원리를 보겠습니다. 네. 자, 홀을 1.5mm 뚫는다 그리고 가능한 넓게 뚫는다 했고요. 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쪽에 들어가는 키 두 개와 가운데 들어가는 인공치아, 그래서 3유닛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죠. 이게 기존에 실패한 미국의 메릴랜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유닛으로 됐기 때문에 빠질 때도 잘 빠지는데요. 이건 3유닛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갈지자로 이렇게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도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부러 빼려고 해도. 아. X자로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언더컷을 형성하기 때문에 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이를 꽉 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서로 엇갈려서 물려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빼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과정은 첫 번째 1번 인공치아의 미세한 결합구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결합구에 키를 붙여가고 의치에다가 삽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게 되면 끝이 되죠. 네. 시술 전후 사진을 좀 볼까요? 네. 20대 전후 사진. 자, 앞니가 없는 경우인데요. 네. 가운데 키가 들어가게 되고 인공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니하는 경우에는 이 키도 색깔을 좀 이렇게 미색으로 맞추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키는 금 합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이걸 치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아. 예, 그렇게 되고 자연치아가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안쪽으로 넣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살짝 보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양 옆으로 하게 됩니다. 네. 예. 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합금 한 18K 정도 그 정도 합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앞니 아까 봤던 화면인데요. 하나 빠지는 경우죠. 네. 양쪽에 키를 넣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약간 치아가 노란색이죠, 이분은. 그리고 이분은 다수치아, 3개 정도 빠진 경우죠. 그래서 양쪽에 키를 넣어서 완성을 한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은 2개 빠진 경우입니다. 양쪽 역시 키를 넣고 가운데 인공치아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한꺼번에 많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예, 4개 정도 앞니 같은 한꺼번에 빠지셔서 송곳니만 남고 오시는 경우도 많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앞니 2개 지금 치료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뭐 예. 거의 자연치아와 예. 분간하기 힘들다라는 예. 생각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물론 적어져도 좋지만은, 이 일주일 되고 있는 동안 인공치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임시치아를 넣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임시치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임시치아의 상태가, 예. 그러니까 자연치아 또 그거는 또 역시 혹시. 임시치아는 좀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보기는 이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네. 그 대신, 없는 것보다는 사회생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드리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역시 있는 게 낫다라고. 최대한 제가 이쁘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네, 최대한. 네, 두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이제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 좀 이 치아가 많이 약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시술이 역시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신 초기라고 해서 1기라고 해서 1개월, 3개월 같은 경우는 혹시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애기한테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임산부도 역시 시술이 가능하고. 3개월만 지나면. 그러니까 뭐 마취하실 필요도 없고 마취를 안 하기 하도. 때문에 약을 네. 먹는 것도 아니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3개월만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예. 것 같네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들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술은 발전되어 나갑니다. 예전에 없던 임플란트도 나오고 임플란트 단점 모양 투키 브릿지도 나오고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고 환자분들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이 주신 자연치아에 버금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손상이 돼서 오시면은 회복을 해준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해주시는 것만큼 자간에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바로 치과 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치과를 친하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치과에 있다 보면 특히나 치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네. 치료를 미루시다가 너무너무 병이 커져갖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좀 빨리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와우 메디컬 센터 1부 시간에는 지금까지 미소드림 치과의 황성식 원장과 함께 새로운 보철 치료법인 투끼 프리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동안 치과 치료를 뒤로 미루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보철 치료법인 투끼 프리즈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 안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방송이 끝나고 난 뒤 30분간 저희가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남아 계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드리는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건강과 자연을 생각하는 한국 그린팜에서 남성 건강식품을, 그리고 국민의 치아 건강을 생각하는 아크로 플래닝에서 구강용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1부 이제는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30, 40대의 주름지고 처진 피부를 20대의 탄력 있고 맑은 피부로 만들 수 있는 릴렉스 F와 I2P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이어서 클릭 건강 키워드 함께 하신 후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